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시장개혁의 마지막 유형인 정부 규제와 정부 규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규제 정치 이론에 이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정부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가격 규제, 독과점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 규제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우선 규제하는 영역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합니다. 경제적 규제는 규제 영역이 경제 분야이고 사회적 규제는 규제 영역이 사회 분야인 경우를 말하는데 경제적 규제에는 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진입 규제와 퇴출 규제, 가격 규제와 품질 규제,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인데 사회적 형평성이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보건 규제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역사는 짧으나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서는 사회적 규제가 경제적 규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규제의 효과는 개별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는 규제의 효과에 따라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분류하는데 직접 규제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 관계에서 규제의 효과가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 규제로 시정명령, 허가, 인가, 특허 등의 처분, 규칙과 기준 설정 등이 대표적이고 간접 규제는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규제의 효과가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규제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환경부담금 부과 등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규제 효과를 도모합니다. 이어서 정부 규제는 규제의 목적에 따라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분류하는데 경쟁적 규제는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업 간의 과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입찰 자격 제한, 카지노 설립 인가, TV 종합 편성 채널 인가 등이 대표적이고 보호적 규제는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인데 식품 및 의약품 사전 허가제, 최저임금제, 환경 개선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부 규제는 규제하는 방식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분류하는데 네거티브 규제란 부정적인 것만 금지하는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가 예외이므로 상대적으로 규제 범위가 좁고 허용 범위는 넓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는 긍정적인 것만을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이 예외이므로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는 좁고 규제 범위가 넓습니다. 정부 규제의 원칙입니다. 정부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우리의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을 규제할 때 규제 법정주의, 규제 최소한의 원칙,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을 비롯하여 규제의 존속 기한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 규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법정주의란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규제 최소한의 원칙은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우선 사용 사후 규제의 원칙이란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회에 규제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은 일종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의미하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방식에는 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인데 입법 방식의 유연화란 신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 개정이 필요 없도록 인허가 또는 지원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고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을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여
우선 출시부터 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말합니다. 이 밖에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 규제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규제를 보았는데 정부 규제라고 해서 시장 실패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은 물론 아니고 때때로 지대 추구, 포획 현상, 규제의 악순환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지대 추구란 정당한 이익 이외에 초과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대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대를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토지의 정당한 가치 이외의 초과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대지란 생산, 거래 등으로 얻는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만을 조성하여 벌어들이는 초과 이익을 의미하는데 만약 기업들이 지대 추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면 이는 비생산적인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대 추구는 시장 실패를 초래합니다. 부동산 투기나 임대료 인상, 독과점 기업의 공급량 조절, 뇌물이나 향릉 제공 등이 대표적인 지대 추구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하여 털럭은 정부가 인허가, 면허 등의 방법으로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면 초과 분야의 독점적 영역을 형성시켜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지대 추구 행위로 인하여 정부 규제는 실패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포획 현상이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규제를 받아야 할 기업에 설득되어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스티글러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포획 현상을 유발하여 결국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획 현상은 주로 규제기관인 정부가 피규제기관의 전문화 또는 고급화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규제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을 때 나타나기 쉬우며 때로는 퇴직 관료들이 로비 활동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규제의 악순환이란 규제는 법령으로 규정하므로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쉽지 않고 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또 다시 해야 하는 등 한 번의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부르고 그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말하는데 이러한 규제의 악순환에는 끈끈이 인형 효과, 규제의 톱니 효과, 풍선 효과 등이 있습니다. 끈끈이 인형 효과는 어떤 규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마치 끈끈이처럼 달라붙어 또 다른 규제를 낳는 효과를 말하고 규제의 톱니바퀴란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바퀴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기 힘든 것처럼 규제 역시 톱니바퀴와 같아서 한 번 정해진 규제는 좀처럼 축소되지 않는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는 풍선이 어느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처럼 정부 규제는 정부 조직의 팽창과 비능률,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 규제 정책의 불명확성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국제적 통상 마찰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취소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규제 기본법의 제7조에서 규제 역량 분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 역량 분석이란 정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역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규제안과 비규제안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 효과 등을 점검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규제 역량 분석은 신설 규제와 강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설 규제란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규제를 말하고 강화 규제란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완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 규제 대신 행정지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행정지도란 정부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행하는 규제적이고 조정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시형이라는 점에서 정부 규제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행정지도는 민간 부분이 정부 의존도가 높다라거나
행정 수요가 임시적이나 적이거나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또는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행정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비법률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오는 법치주의 침해, 행정 책임의 불명확, 구제 수단이 미흡 등이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규제 정치론입니다. 규제 정치론이란 규제의 정치, 즉 규제에 관한 정치 이론이라는 의미로 규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정부 규제의 범위와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나라마다 정치 사회적 세력 관계가 다르기 때문임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이죠. 규제 정치에서의 규제는 레귤러토리 폴리시에서 레귤러토리를 번역한 말로 정치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윌슨은 규제 비용과 규제 편익에 어떤 정치 사회적 세력이 집중되고 분산되는지를 조합하여 규제 정치를 이익 집단 정치, 기업가적 정치, 고객 정치, 대중적 정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규제 비용이란 규제에 대한 부담, 즉 정부 규제는 누구를 규제하는지 규제를 당하는 대상을 말하고, 규제 편익이란 규제로 얻는 이익의 의미로 정부 규제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지 규제로 인한 혜택의 대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윌슨의 유형별 규제 정치를 살펴보면 먼저 이익 집단 정치란 규제 비용과 규제 편익 모두가 소수의 이익 집단에 집중되는 유형입니다. 의약 분업 규제, 의료 및 한약 분쟁,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소수의 이익 집단은 숫자는 적지만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만이 편익 증대를 위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익 집단 정치에서의 규제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생기지 않으며 이익의 대상 역시 소수이기 때문에 규제기관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포획되면 반대편으로부터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기업가적 정치란 규제 비용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규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소수의 기업을 규제하여 다수가 편익을 얻는 유형인 것이죠. 원자력 발전 규제, 환경 오염 규제, 위생 규제, 안전 규제 등 주로 사회적 규제가 대표적인데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의 기업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규제기관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기업가적 정치에 있어서의 규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고객 정치란 규제 비용은 다수의 고객으로 분산되고 규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입니다. 기업가적 정치와는 달리 다수를 규제하여 소수가 편익을 얻는 유형인 것이죠. 예를 들어 정부가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규제한다면 다수의 구매자는 농산물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가격 이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은 다수의 구매자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의 생산자가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객 정치 예로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외에도 수입 규제,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 면허 규제 등이 해당됩니다. 고객 정치에서의 규제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반면 규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소수의 편익자들을 위한 포획 현상이나 지대 추구 등이 나타나기 쉽고 외부의 신규 진입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정치란 규제 비용과 규제 편익 모두가 일반 대중인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으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중적 정치는 비용과 편익 모두가 이질적인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비용과 편익 모든 면에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마치고 이어서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본래 의도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 실패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당초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는 듯하던 정부 개입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걸친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과도한 복지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 등으로 빚을 잃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부 개입의 실패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학자인 울프가 시장 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비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 이후 정부 실패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논거를 제공하면서 시장은 경쟁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 질서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유지하자라는 신공공관리론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입니다. 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은 민간 산출물과는 다른 정부 산출만의 그 수요적 특성과 공급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적 특성으로 정부 산출물은 항상 시장 수요를 초과한다는 특성 때문에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데 정부 산출물의 초과 수요를 야기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반인 사이에서 시장 실패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정부 산출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인식이 고조되면 환경오염 감소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조직화하여 정부의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면 정부 산출물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고, 세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활동을 표로서 보상받으려는 정치인의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때문에 초과 수요가 증가하며, 마지막 네 번째 원인으로는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 때문에 정부 산출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통 정치인은 시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현재 가치를 높이려고 장기보다 단기 정책을 선호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시간 할인율이나 일반적으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시간이라는 가치를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정하는 공식은 미래가치 나누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가로 닫고 n승인데 R은 그냥 할인율이고 n은 몇 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며 할인율 R에 n승한 것이 바로 시간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시간 할인율이 높으면 분모인 1 플러스 R의 n승의 값이 커지므로 현재 가치는 작아지고 시간 할인율이 낮으면 분모인 1 플러스 R의 n승의 값이 작아져서 현재 가치가 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기 정책은 현재 가치가 작고 단기 정책은 현재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하는 비율이고 이자율은 반대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할 때 더해주는 비율인데 보통 할인율과 이자율은 같은 값을 갖습니다. 정부 산출물의 수요적 특성에 이어 공급적 특성입니다. 정부 산출물은 산출물의 독점성과 무형성, 생산 종결에 관한 메커니즘의 부재, X 비효율성 등의 특성이 있어서 정부 실패에 이르는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정부 산출물은 독점성 때문에 정부 실패가 초래됩니다. 정부 산출물은 경쟁자가 없이 정부만이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그 결과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정부 산출물은 무형성인 경우가 많아서 정부 실패를 초래합니다. 복지 향상, 교통망 개선 등과 같이 행정 목표의 대부분은 추상적으로 설정되어서 계량화가 어렵고 계량화가 어려우니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으로 정부 산출물은 종결에 관한 메커니즘이 없어서 언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원인은 행정의 X 비효율성이 시장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X 비효율성이란 행정의 비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적 물적 자원 이외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추가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을 말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무사한 일, 근무 태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X 효율성도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적 물적 자원 이외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주는 추가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요인을 바로 X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개개인의 사기, 책임감, 열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비효율성과 X 효율성은 라이벤스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여기서 X는 엑스트라의 줄임말입니다. 정부 산출물의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 규모에 관한 과소공급설과 과대공급설이 대립하는데, 먼저 과소공급설이란 공공재는 항상 과소공급되고 그래서 정부 실패에 이른다는 이론입니다.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이유는 선전효과, 전시효과, 조세저항, 합리적 무지 등이 대표적인 이유인데, 먼저 선전효과란 일종의 광고효과로 의존효과라고도 합니다. 갈브레이스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부분의 재화를 사적재에 의존하는데, 그 이유는 사적재화는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선전 효과로 인하여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효과란 체면 유지나 모방 심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개인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듀존베리에 따르면 공공재는 전시효과가 없어서 과소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머스그레이브는 공공재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으로 과소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조세로 인한 편익을 인식하지 못해서 조세 저항을 하고, 이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서 공공재가 적게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 다운스는 공공재는 국민들이 합리적 무지로 과소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 무지란 정책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신과 이해관계가 적은 정책까지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소공급설에 이어 과대공급설입니다. 과대공급설이란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과대공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 규모도 팽창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과대공급의 근거에는 바그너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보물 효과, 전유 효과 가설, 예산 극대화 모형, 리바이어던 가설 등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바그너 법칙이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은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공공재는 과대 공급된다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소득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소득 탄력적이어서 공공재가 과대 공급된다는 이론으로 공공지출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법칙이란, 공공재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이 작용하여 정부 규모가 팽창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도 과대 공급된다는 이론인데, 부하 배정의 법칙이란, 공무원은 업무량이 늘어나면 이 일을 서로 분담하기보다는 부하를 더 뽑는다라는 법칙이고, 업무 배정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파생적인 업무도 증가한다라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어서 보물 효과입니다. 보물 효과란 생산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물 효과로 인하여 정부의 지출 규모가 늘어나서 정부 규모가 팽창하고 공공재도 과대 공급된다는 이론입니다. 보물 효과는 보물과 보호인이 제시한 이론으로 보물병 또는 보물의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유 효과란 정부 지출이 명목을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체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면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데, 위기가 종료되면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재정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시 때 높아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피콕과 와이즈만은 이러한 전이 효과로 인하여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이란 돌릴 전 자리 위자를 써서 위치가 바뀐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상에 많이 쓰는 전위예술, 전위대에서의 전위는 앞전자 지킬 위자를 써서 선구적이거나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위효과에 관련해서 톱니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전위효과와 톱니효과는 모두 한 번 올라간 지출 수준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위효과가 정부 지출과 관련된 효과라고 하면은
섭리학과는 개인의 소비와 관련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예산 극대화 모형이란 관료들은 공익보다 자신의 명성과 이득, 부서 이익 등을 위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하고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는 니스카텐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로그롤링이란 의원들 간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투표 거래를 의미하는데 의원들이 담합하여 서로 품앗이 형태로 상대방의 사업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행위를 함께 굴리는 통나무에 비유한 말입니다. 뷰캐넌은 이러한 로그롤링에 따라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고 국가는 리바이어던이 된다라고 합니다. 로그롤링에서의 로그는 통나무고 롤링은 굴림이라는 뜻이고 리바이어던이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닷속의 거대 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출 제입의 원리란 양출, 즉 지출하는 양에 따라 제입, 수입을 제한하는 원리를 말하는데 정부 지출은 양출 제입의 원리에 따라 지출 항목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맞춰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는 이론입니다. 반면 기업은 수입에 준하여 지출을 조절하는 양립 제출의 원리를 따릅니다. 할거적 예산 결정 구조란 예산 결정 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산이 중첩 편성되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규모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보다 연방제 같은 분권화 국가에서 더 많이 팽창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재정 구조가 간접세 위주로 구성된 국가는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간접세는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쉬워서 상대적으로 재정 확대가 수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산출물의 수요적 특성과 공급적 특성 이외에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는 기타 원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산출물에 대한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다수이고 편익이 소수이면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비용이 소수이고 편익이 다수이면 과잉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편제도 정부 실패를 초래합니다.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편제되면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분배적 불평등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또한 조직 목표의 내부성이 나타나면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데 조직 목표의 내부성이란 조직 목표가 국민, 고객 등의 조직 외부에 있지 않고 조직 내부에 머무르는 현상으로 관료들이 공식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비공식 목표를 지향하여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밖에 파생적 외부성으로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파생적 외부성이란 정부 개입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파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자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외부 효과는 일반적 외부 효과와 파생적 외부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정부 실패의 치유와 제3섹터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